동그라미 2번 의무적 지정 대상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게 결정권자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해하게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밑줄 별표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박스의 내용이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 밑줄 그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야. 토지 이용 계획하고 건축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써놔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박스는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의무적, 필요적 지정 대상 지역인데요. 그럼 박스를 읽기 전에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이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해 안 갑니다. 나중에 또 이해합시다. 그러나 설명은 좀 한번 해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말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 이 차이를 알겠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반드시 지정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꼭 지정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만 돼. 어? 그래, 지정할 의무가 있는데 반드시 지정해야 돼. 지정 안 하면 안 돼. 저기는 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봐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봐. 요 구역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다, 여러 가지다. 원래 저걸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겠어, 한 가지가 되겠어. 그러면 제가 이게 되겠어요. 그렇게 한 가지라고 하면 첫 시간은 우리 선생님 첫 시간은 정신 집중하더니 이제 3교시부터는 집중 안 해. 말로 한 가지면 제가 내겠냐고. 이게 서울에서 우리 광주 여기 오는 방법이 한 가지야,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가 있지. 성중역까지 뭐 KTX 타고 와도 되고 무궁화호 타고 와도 되고 아니면 차 가지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아니면 버스로 오는 방법도 있잖아요. 또는 택시 잡아서 오기도 하고 하잖아. 시간만 오면 걸어오기도 하고. 서울에서 여기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근데 반드시 KTX만 타고 와라 하면 한 가지야. 그 말 이해해? 그럼 봐봐.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봐봐. 그냥 만들어내자고. 요걸 학교가 들어오려면 광주 교육청하고 이게 교육청하고 누구하고 여기에 서구에 들어온다 하면 구청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학교 하나 돌아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가 짓겠다 하면 서구청장한테 가서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지으면 돼. 여기에 주택 짓겠다 하면 아파트 짓겠다 하면 광주 광역시장한테 가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 지으면 돼요. 이런 방법들이 한 가지가 나오고 각각 알아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 계획으로 이렇게 지을 수가 있다고.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이런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실시계획이 나오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요? 만약에 여기에 쌍촌동의 정비구역을 이렇게 만들겠다면 정비계획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지금 이해가?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지구단위 계획이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이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만 된다는 얘기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반드시 이걸로만 하라는 얘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안 하면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을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하든지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내든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만들어내든지 각종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내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그 뜻 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라 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거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뭔 차이가 있겠지. 그걸 2순환, 3순환에서 배워. 거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지구단위 계획을 다 알게 되는 거야. 지금은 첫 순환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만 된다는 건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이렇게 개발 밀도를 높이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무조건 유의해야 됩니다. 자, 1호를 보세요. 정비구역 밑줄, 택지개발지구 밑줄 그어야 돼. 정액 동그라미, 택액 동그라미 쳐요. 정택이 197쪽. 197페이지. 아니 첫 순환에서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펴. 그 농지법 펴고 싶으면 펴고 건축법 펴고 싶으면 펴고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들어도 편한데 펴 그냥. 안 졸리는 곳. 이 공법책은 안 졸리는 곳이 없어. 눈에 들어와야 어떻게 좀 한번 해보지. 잊고 싶은 어떤 의욕이 안 생겨? 지난 시간에는 일찍 갔다가 또 늦게 오고 그러면 남들은 4교시씩 하는데 한 3주 합해야 4교시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냐고. 에? 왜 늦었어? 자, 거기 봐.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 그치? 정택이 첫 글자 따야 돼.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사업 동그라미 딱 치고 10년 동그라미 쳐야 돼.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난 지역이야.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왜 10년이냐? 이게 이제 건축법, 주택법을 공부해야 돼.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사업 끝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이게 5층으로 지어라고 그랬는데 이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하니까 다시 5층 더 올려버릴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는. 지구단위 계획에 원래 5층으로 지은 그걸 그대로 가라 이런 뜻이야 이게. 자,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입니다. 택지개발지구죠. 자, 이걸 한번 다시 이걸 유의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필요적,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지정 대상 지역. 이거 유의 주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만 되는 경우. 자, 첫 번째가 이렇게 갈 거예요.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이렇게 갈 겁니다. 정택이 이렇게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면 자, 두 번째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자, 30만 제곱미터에 동그라미 딱 칩니다. 3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원래 원칙 30만이야. 이 30만이 될 때 왜 30만을 또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30만이 제곱미터가 되어야 최소한도로 되어야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대상 면적이 된다고. 초등학교 30만이. 그래서 30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아파트로 보면 2200에서 2500세대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등학교, 중학교는 좀 학생들이 크니까 통학을 갖다가 거리를 조금 더 잡아낼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대상 면적이 30만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는 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이렇게 됩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2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녹지지역에서 이 말 맨 앞에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쭉 해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인데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자, 그러니까
그 위에 것까지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갈 거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30만 제곱미터 이상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지정되는 지역이야? 해제되는 지역이야? 해제되지. 개발이 묶인 땅이 풀어지니까 이렇게 개발해라 이 뜻이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면적 30만 제곱미터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지금 나무 심어져 있고 개발이 안 된 땅이야.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개발이 묶인 땅, 나무 심어져 있는 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된대. 나무 심어진 지역이 상가 들어온대. 나무 심어져 있는데 공장 들어온다는 거야. 이렇게 개발이 될 때야. 이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는 얘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만들어내라. 이런 내용이야 이게. 자, 저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영어로 업조닝이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 밀도를 높이는 구역이야.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영어 표현이야. 업조닝 이렇게 표현한다고. 개발 밀도 높여가지고 건물 막 지차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공터가 있었는데 이게 막 건물이 올라오고 있다.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개발 밀도를 높이는 구역이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 정비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여기 했던데. 도시개발이 된다. 운남지구. 다 지구단위 계획 들어간 거야. 자,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갑니다.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야. 이 지문을 써놓고 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으로 갈 거예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정비구역하고. 일단 따르세요.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30살 먹고 쉬고 해. 쉬었다 하라고. 군대도 가고 또 결혼도 해야 되니까 쉬었다 하라고. 다시 30살 먹고 쉬고 해. 30살 먹고 놀지 말고 놀주상고. 쉬었다만 하는 거지 놀지는 말고. 다시 30살 먹고 놀지 말고 놀주상고.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30살 먹고 쉬고 해. 30살 먹고 놀지 말고 놀주상고.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이거 봐요, 이제.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됐어요. 봐요. 정비구역으로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정비구역이야.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 OX. 할 수 있다 그랬어. OX. X라니까 해야 한다 나와야 된다니까. 내용 이해 가요? 다시 한번 봐봐. 사업 완료 후 20년이야. 20년이 된 이 택지개발 지구에서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맞아? 맞지. 20년은 10년 이상 됐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떴어. OX 해봐. 사업이 끝난 후에 10년이 경과한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했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랬어. OX. X. 도시개발구역 없다고. 정태희가 그렇다니까. 도태희가 그런 게 아니야. 도태희가. 정태희가 그러지. 그지? 응. 여기 봐, 이게.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 문장 맞나봐. OX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랬어. 맞아, 틀려?
맞지? 맞지? 이 문장 봐봐. 이 문장 맞나 봐. 50만 제곱미터예요. 50만 제곱미터인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OX. X 개발 제한 구역 없다니까? 시가와 조정 구역이지. 이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면 맞아. 이게 아니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것만 해야 한다야. 자, 다시 한번 가봐. 다시 한번 가요. 면적 20만이야. 면적 20만인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OX. X 30만. 20만이면 할 수 있다야. 나머지 이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내용 이해 가요? 자, 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OX예요.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지정되는 지역이야. 지정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OX. X지. 지정되면 이건 개발이 묶인 땅이니까 이렇게 개발할 때 업조닝이라니까 이게. 개발 밀도를 높일 때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간다니까. 이런 거 안 짓는데 뭐 지구 단위 계획 들고. 자, 다시 가요. 여기 봐요, 여기.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녹지 지역이 주거지구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한다 그랬어. OX. 오, 맞다. 다시. 면적 10만 제곱미터인 녹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한다. OX. X. 30만이 돼야 돼. 지금 내용 이해 가요? 이거 이해해야 돼? 따르세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정해야 한다.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에는 30살 먹고 쉬고 해. 30살 먹고 놀지 말고 놀주 상고.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양가로 2번 도시적 유의 지역입니다. 도시적 유의 지역이 법정 용어입니다. 비도시적이라는 말은 이 강사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시험 문제는 비도시적이 이렇게 안 떠요. 도시적 유의 지역에 이렇게 딱 뜹니다. 자, 도시적 유의 지역입니다. 자, 도시적 유의 지역이면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도시적 유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뜬다고. 도시적 유의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광산구가 원래 이런 데가 많았어. 저기 논밭이 많았어. 시골이야, 거기에 원래. 근데 이렇게 많이 했잖아. 신시가지로 조성했잖아. 자, 거기 양가로 2번 도시적 유의 지역 봐요. 도시적 유의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그러면 도시적 유의 지역 시골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딱 3곳밖에 없어요. 봐요. 동그라미 1번. 계획관리지역 밑줄 그어요. 개 동그라미 딱 칩니다. 오른쪽 위에 갑니다. 개발진흥지구 보세요. 찾았어요? 개발진흥지구 밑줄 개 동그라미 쳐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거 삼순환에서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 이해 못해요. 대체하는 지역 밑줄 그어요. 대체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쳐요. 대체 지역 이렇게 갈 겁니다. 대체 지역. 그래서 대두마리 대체로 갈 겁니다. 자, 잠깐만. 도시적 유의 지역은 딱 3군데예요. 3군데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어디냐? 첫 번째가 계획관리지역, 대두마리 대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체지역이다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자, 보세요. 개두마리 대체 이렇게 갈 거야. 시골에 도시적 유의지역에 논밭에 지금 뛰어놀고 있는 복구 2마리 생각하면 돼. 개두마리 대체. 일단 따르세요. 개두마리 대체. 개두마리 대체.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대체지역. 3군데
시골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두마리 대체,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대체지역.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는 어떻게 계속 나왔냐면 지구단위 도시적 의의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려. 개두마리 대체 여기에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나주평양 한가운데도 이렇게 만들어낼까? 동북저수지 있는데 물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낼까? 안 된다니까.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이 세 군데다 이런 내용이요. 내용 아시겠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시골은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개두마리 대체에서만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이야. 여기에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어디를 갈 거냐면 199쪽 그 밑에 동그라미 5번. 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나와요? 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박스 밑에 나오죠? 여기 봐야 돼요. 여기.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큰 틀만 잡았다고.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이 뭐냐? 이걸 볼 거야. 자세하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 하면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다 말을 해야 된다고. 자, 보세요.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우선 박스를 보세요. 박스에 보니까 박스 왼쪽에다가 써놔.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라고 써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자, 지구단위 계획 내용 한번 봐요. 쭉 넘겨봐요. 어디까지 있어요? 200쪽 봐요. 200쪽 보면 8번 이렇게 나와 있지? 8번 나와 있어? 그 8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금 여기에 실어놨어? 안 실어놨어? 안 실어놨어. 그래. 이 책도 유학정리한 거야. 유학집이야. 우리 법조문 다 들어간 게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시험 문제에 또 나온다고. 그러면 책에 없는 내용이 나와. 이게 지금 절반까지 간다니까. 절반까지. 지금 절반까지 육박해. 책에 없는 내용이. 어디 출판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출판사예요. 18문제가 없어. 이 책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18문제. 40문제 중에서. 그럼 어떡하라 그래 그거. 제대로 엮으려면 이거 3배야. 3배. 그러면 저기 방문각 이 새로운 방문각 행정고시 학원에서는 공법책이 이따만큼 크다 하더라 하면 누가 오냐고. 강의를 누가 들어. 그걸 줄인 게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꼭 일단 60점은 맞아야 되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시험 문제 출제 영역까지는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공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 못하더라도 제가 별표 치고 꼭 이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은 잡아야 돼. 그래야 1년 내 패스가 가능하니까. 그것도 안 해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프린팅을 좀 풀고 해서 차곡차곡 천천히 정리해 가야 돼. 민법 5배 분량. 민법 뭐 할 거 있나? 민법 뭐 할 거 있어요? 이거 뭐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한 250조문밖에 안 돼요. 민법. 민법 전이라 해서 법전을 보면 1118조 조문입니다. 거기 다 출제되는 거 아니야. 민법 공부한다고 어디서 가서 말도 못해. 250조문밖에 출제 안 돼요. 1118조 조문에서. 103조 반사이질수 법률행위부터 출발할 되잖아요. 우리. 민법 1조부터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 뒤에 친족 상속편 다 빠지잖아요. 심지어는 뭐 질권 같은 것도 공부 안 쳐. 그게 시험범위 아니죠. 시험범위인가요? 아니에요.
자, 공법은 이게 5배 분량이요. 민법은 뭐 할 게 있나? 알았거나 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뭐 이런 거나 하나 알면 되는 거야. 뭐 그리고 시험장 가면 되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그거 하나 알면 되지. 뭐 그래? 비통 착사감 해서 지금도 그렇게 외워요? 지금도 그렇게 외우나요? 유무 치치치 지금도 그렇게 외워요? 에? 지금 그렇게 안 외워? 옛날에는 그렇게 외웠어. 비통 착사감 유무 치치치. 그것만 찾고 가면 되지. 뭐 그래? 법률행위에서. 어디 하다가 지금. 자, 거기 보면,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에서 199쪽 봐요. 일단 대통령령 시행령 거는 우리 공부하지 말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뭐까지도 되냐면,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대문, 여기 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면 여기 도출 간판 안 됩니다 하는 데가 있어. 거기서 글자도 크기가 이 정도가 돼야 되고 모형도 이 정도입니다 하는 게 있어. 거기가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간판까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디가 개발이 된다 하면 뭐 건물 짓는다 하면 자 일단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그럼 뭐냐 이걸 갈 겁니다. 박스를 보면 1번 봐요. 1호. 자 1호를 보니까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아. 용도 지역 밑줄 거예요. 용도 지구 밑줄 긋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 이렇게 나오지? 세분 동그라미 딱 치고 세분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딱 치고 세분 변경입니다. 잘 보세요. 세분 변경이야 지정 변경이야? 세분 변경이야? 잘 봐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야? 용도 구역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세분 변경이지? 그런데 그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 말이 붙었잖아. 그냥 용도적 용도지구의 세분 변경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 말이 붙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만 시킬 거야. 우리 선생님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 아 그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해.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우리가 용도 지역을 보면 사용도 지역이 나와요. 사용도 지역이 도관, 농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도시 지역에 그 다음에 관리 지역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농림 지역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도관, 농자. 도시 지역은 다시 주상, 공록 이렇게 돼. 자,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상업 지역, 그 다음에 공업 지역, 그 다음에 녹지 지역 이렇게 되잖아. 그지? 관리 지역은 또 보생계 기억나요? 우리 공부해 주셔야 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보전 관리 지역,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이렇게 되잖아. 근데 주거 지역은 다시 전일준이 되는 거야. 전형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준 주거 지역 이렇게 되지? 전용 주거 지역은 제1종,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제1종, 2종, 3종 이렇게 되잖아. 1, 2, 3. 그래 안 그래? 상업 지역은 중일, 근육 이렇게 되잖아.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이야. 공업지역은 전일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이렇게 되지?
녹지지역은 보생자 나오잖아요. 보전 녹지지역,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보생자 이렇게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얀 분필로 쓴 거 있잖아.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조문이야. 법률을 보면 이것밖에 안 나와. 그 밑에 대통령령이라고 시행령이 있거든. 대통령령을 보면, 시행령을 보면 이 노란 분필로 되어 있는 이런 용도지역이 나와.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거, 이걸 이렇게 세분하는 거, 이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못해. 이걸 이렇게 세분하는 거, 이걸 가능하다는 거야.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 세분하는 거. 이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가. 노란 분필 내에서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 지구단위 계획으로 못해. 그쪽 지구만, 동선 지구만 안 된다고. 상무 지구만 안 된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걸 이렇게 세분하거나, 또는 봐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상가 업무 시설이 좀 필요하다면 노란 분필 내에서 변경이야. 그러니까 하얀 분필 내에서 이걸 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가자, 이건 안 돼.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떴느냐, 이 지문이 떠버린 거야. 봐봐, 이 지문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근린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뜬 거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근린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 맞아, 틀려? 맞겠어, 틀리겠어? 이게 틀려. 왜 틀리냐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건 이걸로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 근린 상업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거 가능해. 지구단위 계획으로. 뭔 말인지 이해가? 일반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건 가능해. 하지만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 이걸로 바꾸는 거라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거기까지 시험의가 주제가 됐어. 그럼 우리 어떻게 맞추냐고. 이걸 처음 1년 동안 공부하시는 분이 어디까지가 법조문이고 어디까지가 시행령 조문이고 어디까지가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인지 어떻게 알아. 이것도 강사들도 마이크 잡고 10년 이상 강의해야 돼. 10년 이상. 그래야 어떤 도시개발법에서 토지부담률 나오는구나. 이건 그래, 시행규칙까지 나오는 건데 이걸 알아. 그렇지 않으면 몰라. 이게 한 5, 6년 강의해가지고 모른다고. 이것도 그런 내용이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 자, 이런 내용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봐봐. 동선지구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주거지역 이렇게 나와. 상무지구가 주거지역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여기는 상가를 좀 들어앉혀야 되니까 준주거지역, 여기는 아파트가 고층으로 돼야 되니까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하는 것들, 이쪽 지구만 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또는 여기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자, 이런 것도 지구단위 계획이야. 노란 분필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자, 그렇다는 거야. 좀 어렵습니다. 이해만 좀 하고요. 자, 동그라미 1, 2, 3 읽는 거 아니야? 자, 1의 2를 봅니다. 1의 2를 보면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자, 대체하는 사항 네모였고요. 이거 대체하는 사항 역시 마찬가지로 삼순환 때 이해합니다. 지금 뭔 말인지 몰라요. 자, 대체하는 사항 네모였고 놓습니다. 자, 2번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이렇게 나오지? 기반시설 밑줄 거예요. 기반시설. 일단 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기반시설 도로를 보면 배치 규모니까
도로를 격자형으로 낼 거냐, 남북도로로 낼 거냐, 4차선으로 낼 거냐, 2차선으로 낼 거냐, 8차선으로 낼 거냐. 이게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나오는 거야. 이 내용이 그쪽 지구만. 잘 보세요. 그러면 2호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기대어 있지.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들이 있겠어, 없겠어? 있단 말이야.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두껍게 제대로 엮으려면 엮냐고. 볼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 이것도 간략하게 지금 유학집이에요, 유학집. 자, 그 다음에 봐. 자, 그 다음에 3호에 보니까 도로 둘러싼 일단은 지역 이렇게 나오지. 밑줄 그어봐. 도로 둘러싼 일단은 지역. 자, 저하고 같이 듣고 이해만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야, 이거. 도로 둘러싼 일단은 구역이 이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도로 둘러싼 일단은 구역.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로구역. 더 줄여서 가구라고 표현을 해요. 가로구역, 가구.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도면을 보면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BL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블록, 2블록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3블록, 그 다음에 4블록 이런 형태, 5블록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아, 5블록이 상업지역이네. 아, 그래. 6블록이 학교 들어오는 거고, 아, 2블록이 여기서 광주 광역시청이 들어오는 자리구나. 이거 볼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가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용도, 자, 3호.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입니다. 구획된 일단의 토지 밑줄 그어요.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와 조성 계획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이 블록 안에 이렇게 200평이면 200평, 400평이면 400평 이렇게 자르거든요. 이걸 갖다가 구획된 일단의 토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필지라고 하지 않고 필지는 소유 개념입니다. 공법상 용어는 획지예요, 획지. 획지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LT로 표현합니다. 로트예요, LOT. 할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LT, 2LT 이런 식으로 가요. 1로트, 2로트, 3로트, 4로트, 5로트, 6로트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5블록에 1로트와 6로트, 7로트, 11로트 이게 코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 입찰이 좀 세어지겠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걸 획지라고 표현합니다. LT로 표현돼요. 도면을 보면.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을 봅니다. 4번. 거기에 4호 나와요. 자,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밑줄 긋습니다. 용도 제한. 용의 동그라미 딱 쳐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야. 자, 시험 문제. 이 지문이 떴어요. 이건 OX 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뜬 거예요. OX. 응?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공부하고 있잖아.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그 지문이 맞냐고. 맞지? 당연히 맞지. 맞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나왔어. 목욕장은 이건 전국도 어디나 들어와. 시골에도 다 들어와. 상업지역? 말할 것도 없지. 상업지역은 호텔, 모텔도 들어오는데, 숙박시설도 들어오는데, 목욕탕 하나 못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나왔어. 시험 문제가. 일반 상업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인데 목욕탕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면 목욕탕을 건축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뜬 거야. 맞는 내용이야? 맞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제한한다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 어디를 갔더니 단독주택을 갖다가 집단으로 단독주택이 조성된 단지가 있어.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어떤 지역은 운남 지역의 단독주택 단지 거기 가보니까 설렁탕 집도 하던데 근데 어디 가니까 1층에 음식점 못하는 곳이 있다고. 아예 그냥 주택만 있는 곳이 있어.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광주에도 있나요? 광주에는 단독주택이면 무조건 전부 다 음식점 가능해요? 전원주택처럼만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 안 그래? 어디가 그래요? 서안지구에 있어요?
있어. 그다음에 운남 쪽에 가면 단독주택인데 단지인데 1층에 음식점을 한다고. 그럼 왜 그런 거냐 하는 거예요. 아, 용도 제한을 하고 있다니까? 뭘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쪽 지구는. 그러면 왜 서안지구에 있는 단독주택은 왜 거기에는 음식점을 못 하냐 이 말이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못 하도록 했어.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잠깐. 어디가 상업지역이면 무조건 상업지역은 이술한테 배워.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업지역이라면 모텔 다 짓는다니까? 그러면 신시가지가 조성이 됐는데 어디 가니까 상업지역인데 모텔이 안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잘 봐봐. 광주에도 있어. 어디 봉선지구나 어디 저런데. 에? 생각해봐. 신도시 운남지구 이런데. 장사하는 뭐 근린사가 있을만 들어있고 이게 모텔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 가니까 상업적인데 모텔이 있단 말이지. 왜 그런 거냐 하는 거야. 모텔을 못 짓도록 제한하고 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모텔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나 이게 지구단위 계획 몰라버리면 이거 공인중개사가 뭔 가치가 있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알아야지. 지구별로 다 달리 들어가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거 광주시청한테 서구청에 전화 한 통하면 딱 이 얘기를 다 해준다고. 거기 신도시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에 초등학교 몇 개 들어옵니까? 2개 들어옵니다. 3개 들어옵니다. 정확히 말을 해줘요. 제가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어린애가 있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사가도 될까요? 거기 2개 들어오니까 걱정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데?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온다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거기에 2호하고 4호 있잖아요. 서로 묶어. 2번과 4번을 서로 앞에서 묶어 연결해야 돼. 연결했어요? 연결해서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라고 딱 써야 돼.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 이렇게 딱 써봐.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 이렇게 딱 써. 써놨어? 자, 그러면 4번 다시 봐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밑줄 거예요. 건축물 높이, 취고한도, 취조한도, 밑줄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반드시 포함돼야 돼.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야. 자, 제 위에 보세요. 박스 위에 먼저 보겠습니다. 의무적 포함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나요? 땡땡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밑줄 거예요.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밑줄 거기까지만. 그 밑으로는 읽지 말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디가 개발된대요? 어디 운남지구가 개발되고 독립지구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어디? 저쪽. 저 신창지구가 개발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는 지구별로 들어가는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는데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다른 건 빠질 수는 있는데 기반시설, 용도 제한 이 2가지 내용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학교에 있어요? 물으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 그건 설치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은 없어. 용돼야 한다. 이렇게 잡아갈 거야. 자, 저 따라서 해요.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는 기용되어야 한다. 기반시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용,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는 기용되어야 한다. 기반시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최고한도 최저한도. 자, 그 밑에 5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밑줄 그어요. 건축선. 이게 건물 짓는 선인데요. 여기에서 지어라 해가지고 딱 선을 그어준다고. 잠깐. 여기 이 도로 쭉 가다 보면 건물이 안쪽으로 돌아 있고 또 밖으로 나와 있고 그래야 삐뚤빼뚤해 안 해? 하지? 근데 우리 신시가지 조성되는 데를 봐봐. 신시가지 조성되는 광주광역시 신시가지 조성되는 데를 보면 운남지구나 막 이런 데 가보면
여기에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건물들이 쫙 들어있는데 앞쪽이 반듯해 안 반듯해? 반듯하잖아. 그래 안 그래?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가 이렇게 개발 밀도가 높아지면 업조닝 구역이 있으면 저렇게 개발 밀도가 높아지고 뭐가 건물이 들어앉힌다 하면은 이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네. 자, 그럼 건축선 다음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 밑줄, 경관 밑줄고요. 요즘에 행정계획 나올 때 환경 경관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환경 경관 뭐 이런 내용들은 항상 어디에나 다 들어간다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0쪽에 가면 7번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원래 교통처리 계획이었는데 우리 교통처리 계획이었는데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이 말이 들어갔다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들어간 이유가 있어. 이게 언제부터 들어간 거냐면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예전에 30 이하로 줄여라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그러다가 30 이하로 줄여라 하는 게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생겼을 거야 아마. 그때 생기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8번 이제 기타인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기타에는 담장이라든지 대문 또는 뭐 간판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자, 다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해라 하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얘기 못해. 그래서 이렇게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말하는데 뭐 이런 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는 요게 기용돼야 한다. 이거 외워야 돼요. 기반시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 부분은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204쪽 들어갑니다. 204쪽. 204쪽을 보면 밑에 7번을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시효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가로 1번 별표 딱 치고 양가로 2번 별표 딱 쳐야 됩니다.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별표 쳤어요? 자, 요것만 끝내고 좀 쉽시다. 시작해야지 또 눈 감고 있으니까 요것만 한번 읽어보고 끝내게요. 자, 쉬게요 참. 그 양가로 1번 봅시다. 자, 지구단위 계획의 미수립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의 실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잘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동그라미 쳐요. 자, 3년 동그라미 칩니다. 3년이야, 2년이야, 5년이야, 1년이야. 3년이지. 첫 줄 맨 끝에. 첫 줄 맨 끝에. 첫 줄 맨 끝에야. 3년 이내에 두 번째 줄 들어갑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자, 세 번째 줄입니다.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밑줄 별표. 3년이 되는 날이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모.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네모.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의 결정은 효력을 낸다. 효력을 낸다. 밑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3년짜리가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되는 거야? 구역이 효력을 낸다 그랬으니까 실효되는 게 구역이 실효되는 거예요. 내용 됐어요? 다만 읽으면 안 돼. 자, 여기 봐, 여기. 그 부분만. 여기 봐, 여기. 자, 봐. 요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려면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이다 해서 이렇게 된다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요.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요. 구역. 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고 이걸 이렇게 개발하겠다 해서 계획이 나온다고. 지금 뭐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고 몇 년이야? 3년이야. 3년 내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계획이 실효돼? 구역이 실효돼? 구역이 실효되는 거지. 계획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해 가요? 계획이 효력 걸린다 하면 틀린다고. 구역이 효력 걸린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왜 이 법조문이 생겼겠어? 왜? 여기 봐봐. 왜 생겼는가 봐.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토지 소유자 갑은 자기가 단독주택 같은 거 이런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응? 왜 없겠어? 그래 없어. 왜 없겠어? 아? 그냥 찍어봤어? 그렇지 묶어놨으니까 그래. 왜 묶어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묶어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째까는 건물이라도 못 짓는 거야. 이게 허가가 안 나와. 이게 개발행 허가 제한에 걸린다고 이걸. 자 그러면 잘 봐봐. 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야 지멋대로 건축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이렇게 써야 되니까. 만약에 허가를 내줘버리면 운동장 한가운데 집이 들어오네. 이거 어떡할 거냐고. 야, 축구할 때 운동장 집 하나를 돌고 다니냐 돌아? 이렇게 써야 되니까 허가 내주면 안 되지. 이걸 행위제한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근무를 하다가 실무를 하다가 어떤 지역은 지금 허가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거기 묶여 있다 그러던데 그게 바로 무슨 말이야? 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뭐 말인지 이해 가요? 거기는 증축도 안 돼. 그런데 증축도 안 된다고 거기에 1층도 안 되고 허가 안 나는데 처막 끝도 뭐 거기 1m 이상 돌출되면 안 된다 하던데 거기 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 계획이 나오는데 한 100년 후에 나온다고 해봐. 그럼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내주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너무 심하지. 그래서 3년 이내로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라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3년 내 이게 안 나오면 이게 풀어줘야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허가받아서 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행위 제한을 풀어주자는 취지야. 다시 가. 구역 지정 후 몇 년 내, 3년 내 계획이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뭐가 없어지는 거다? 구역이 없어지는 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여기까지 이해가? 그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봐봐. 양가로 2번.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사업 미착수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의 실효야. 지구단위 계획 가로 열고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미줄그거 별표예요. 이것 빠지면 틀려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올해 유력합니다. 가로 열고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것에 한정한다. 미줄그거 별표 쳤어요. 자,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지 않은 지구단위 계획은 실효가 없어.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것만 그렇다니까. 미줄그거 별표 쳤어?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고 시로부터 5년입니다. 5년 동그라미 딱 치고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자 착수하지 아니하면 밑줄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밑줄 긋고 별표입니다. 다음 날 빼먹으면 안 돼요.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네모 지구단위 계획이야 구역이야 계획이지.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효로 걸린다. 효로 걸린다. 미줄거요. 잘 봐봐. 위에 거는 구역이 효로 걸리로 계획이 효로 걸리로 구역이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은 5년짜리가 나오면 계획이 효로 걸리로 구역이 효로 걸리로 계획이 차이점 알겠어? 3년짜리가 나오면 뭐가 실효된다? 구역이 5년짜리가 나오면 뭐가 실효된다? 계획이. 내용 이해 가요? 자 여기 봐 여기 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간식들 준비해요. 우리 선생님들 2시까지 가야 되니까 힘들다고. 간식 당 보충을 해야 돼. 자 봐요. 제가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지.
주민 위반 제한 기지사인데 찢어버리겠다 이거. 에? 항상 들어도 재밌어요. 그 기지사인데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기반시설, 지구단위 막 이런 거 있잖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대체지구 그다음에 입지규제 취소 뭐 이런 말 있잖아.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이 그래. 그러니까 이 주민 위반을 제한해서 뭐 만들자고. 마포구 연남동에 가면 중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이 뭐를 제안했냐면 서울특별시장한테 차이나타운을 한번 제안한 사례가 있어. 그러면 차이나타운 한번 만들자 해서 제안하니까 구역이 지정됐단 말이야. 이게 구역이. 여기가 차이나타운이야 연남동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계획이 나왔겠지. 이렇게 차이나타운을 만들어라 그랬어. 그러면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거니까 각자 알아서 이제 건축행위들 해야 돼. 중국 건축물, 뻘건 건축물 홍등도 살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건축허가 받아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착공을 해야 돼. 착공. 이 착공의 기한을 5년으로 주는 거야. 5년 내에 이 착공을 안 하면 이게 실효되는 거야. 이게 실효되는 것은 3년이야. 3년 내 계획이 안 나오면 이게 실효되는 거고 5년 내 이 계획 나오고 나서 5년 내 착공을 안 하게 되면 계획 실효야.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이게 반드시 모든 행정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다 실효되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야. 광주광역시에서 운남지구 이렇게 만들어내서 신시가지 조성하려고 아파트 뭐 2000세대 상가 짓고 단독주택 짓고 그건 실효가 안 돼. 반드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것만 가능하단 말이야. 실효가 있다. 중요해. 다시 한번 3년짜리가 나오면 뭔 실효야? 뭐가 실효된다? 구역.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이 단서조문 빠지면 안 돼요. 5년짜리가 나오면 뭐가 실효되는 사유야? 계획. 꼭 잡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일순환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어디 들어갈 거냐면 앞쪽으로 가봐. 앞쪽으로 가면 이거 징그러. 어떻게 많은지. 앞쪽으로 가면 거기에 160쪽.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